안녕하세요. 밤과 책사입니다. 오늘은 일주일간의 공포라는 제목의 아주 짧은 단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짧은 단편이어서 항상 영상을 올리는 날이 아니라 번외편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주 짧지만 전 흥미롭게 읽었던 소설이라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앨 수 있는 걸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한 마을에서 일주일간 큰 소란이 벌어집니다. 어떤 소란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주일간의 공포, R.A. 레퍼디. 사라지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클로런스 윌러비가 엄마에게 물었다. 싱크대에 가득 찬 접시들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는 건데? 방금 소멸기를 만들었거든요. 맥주 깡통 양끝을 자르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붉은색 골판지 2장을 가져다가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서 깡통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들여다보면서 눈을 깜빡이면 뭐든지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아직 모르겠어요. 접시 말고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접시는 비싸잖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마이라 윌러비는 9살 먹은 아들 녀석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선견지명은 아무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아들애는 항상 그랬다. 저 밖에 있는 블랑시 매진의 고양이를 한번 시험해보는 게 어떻겠니? 블랑시 매진어 빼고는 고양이가 사라졌는지 어쨌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좋아요. 클로런스는 눈에다 소멸기를 갖다 대고 눈을 꿈뻑했다. 바깥 도로변에 있던 고양이가 사라졌다. 엄마는 흥미가 잃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니? 그럼요. 양끝을 자른 맥주 깡통에 골판지를 2장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눈만 깜빡거리면 되죠. 관둬라. 밖에 가지고 가서 놀렴. 내가 괜찮다고 하기 전까지는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라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엄마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해졌다. 아이가 너무 조숙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 뭐 어떻게 해야 하겠어. 소멸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지도 못하는 다 큰 어른들도 많은걸. 블랑시 매너즈가 자기 고양이를 찾기나 할까. 클로런스는 길 모퉁이에 있는 선술집 가짜 5센트에 갔다. 노코미스 아저씨, 혹시 사라지게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위장. 제가 위장을 사라지게 하면 몸에 구멍이 나서 피를 흘리다가 죽을 텐데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럼 저 밖에 있는 소화전은 어떠니? 어떤 의미에서 그날은 이웃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오후였다. 온 동네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홍수가 난 거리와 하수도에서 뛰어놀았다. 만약에 홍수 때문에 누군가 빠져 죽는다면 그런 일이 벌어져도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로 거리는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소방차마저도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리고 말았다. 경찰관들과 구급요원들은 흠뻑 젖은 채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 누구 인공호흡기 필요한 사람 없어요? 클라리사 윌러비가 떠들어댔다. 아이고, 제발 입 좀 다물어. 구급요원이 말했다. 가짜 5센트의 바텐더 노코미스는 클리어런스를 한쪽으로 불러냈다. 믿을 수가 없구나. 소화전이 어떻게 된 건지 누군가에게 말해줘야겠다. 그가 말했다. 아저씨가 말하지 않는다면 저도 말하지 않을게요. 클리어런스가 대답했다. 곰스톡 경관은 이미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럴듯한 설명은 딱 7가지밖에 없어. 윌러빈의 7애들 중에 하나가 그랬을 거야.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그런 짓을 저지르려면 불도저가 필요했을 텐데 말이야.
게다가 소화전 조각이라도 남아있어야 할 것 아니야. 하지만 그놈들이 그런 건 분명해. 그 녀석들 중 하나가 그랬을 거야. 곰스톡 경관은 비밀에 쌓인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줄 아는 재능이 있었다. 시내 경찰서에 편안히 앉아있는 대신에 이런 시골촌 동네나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도 다 그 때문이었다. 클라리사, 곰스톡 경관이 소리질렀다.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 누구 인공호흡기 필요한 사람 없어요? 클라리사가 떠들어댔다. 클라리사, 소화전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있니? 곰스톡 경관이 물었다.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것뿐이에요. 정보를 더 입수하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클라리사는 8살이었고 그 덕에 더 큰 의심만 사고 말았다. 클레멘트, 해롤드, 코린, 지미, 시릴. 너희들은 소화전이 어떻게 된 건지 아니? 그가 윌러비는 5 아이들에게 물었다. 어제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떼어갔을 거예요. 클레멘트가 말했다. 소화전이 그곳에 있기는 했었나요? 별일도 아닌데 공연히 소란이나 피우는 건 아니죠? 해롤드가 말했다. 시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 거예요. 코린이 말했다. 나는 알지롱. 하지만 말 안 할래. 지미가 말했다. 시릴, 콤스톡 경관이 간담이 서늘하게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목소리였다. 그는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웃기시네요. 나는 이제 3살이에요. 그런 일에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시릴이 말했다. 클레어런스, 곰스톡 경관이 말했다. 클레어런스가 헐떡거리며 뛰어왔다. 소화전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 클레어런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경관님.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수도국에서 직원들이 잔뜩 나와서는 온 동네의 수도를 모두 잠그고 소화전이 있던 자리에 뚜껑을 씌웠다.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올려야 될 판이군. 직원들 중에서 한 명이 말했다. 콤스톡 경관은 풀이 죽은 채 어슬렁거렸다.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 매너즈 부인. 당신네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소화전도 못 찾고 있는 판국에. 그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고양이를 찾으면 같은 장소에서 소화전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그냥 생각에 불과하지만요. 클라리사가 말했다. 오지머피는 머리 위에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클레어런스가 무기를 모자에 겨누고는 눈을 꿈뻑했다. 모자는 사라져버렸고 정수리를 타고 피가 몇 방울 흘러내렸다. 이제 이런 장난은 그만둬야겠어. 노코미스가 말했다. 누가 장난을 한대요. 이건 정말이라고요. 클레어런스가 대답했다. 영문도 모르는 주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일들은 앞으로 일주일에 걸쳐 치러야 할 공포의 시작에 불과했다. 공원의 나무들이 사라져버렸다. 가로등은 아예 서있지도 않았다는 듯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윌리 윌리도프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차문을 닫는 순간 자동차가 사라졌다. 조지 몰렌도프가 집으로 걸어 들어갈 때 에겐 피트가 주인을 마중하러 달려와서 그의 품에 안기려고 펄쩍 뛰어올랐다. 개가 길에서 뛰어오르는 순간 개는 간 곳이 없고 잠시 동안 개 짖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최악의 사건은 소화전에 있었다. 첫 번째 소화전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에 2번째 소화전이 설치되었다. 소화전은 8분 뒤에 사라졌고 마을은 다시 물바다가 되었다. 3번째 소화전을 정오쯤에 다시 설치했다. 그마저도 3분 뒤에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에는 4번째 소화전을 설치했다. 수도국장과 시청 기술자가 도착했고 경찰서장은 폭동 진압부대를 이끌고 달려왔으며 교사, 학부모 연합회 회장, 대학 총장, 시장, 연방수사국 요원 3명에다 사건 사진 기자가 1명, 저명한 과학자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민들이 득식을 거렸다. 어디 이번에도 사라지는지 두고 봅시다. 시청 기술자가 말했다.
어디 이번에도 사라지는지 두고 봅시다. 경찰서장이 말했다. 어디 이번에도 아니, 사라졌잖아. 저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이번에도 소화전은 사라져버렸고 모두들 흠뻑 젖고 말았다. 최소한 올해의 특종사진은 건진 셈이야. 사진 기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카메라와 장비들도 사라지고 말았다. 수도를 잠그고 대충 뚜껑을 씌워. 소화전은 아직 씌우지 마. 창고에는 소화전이 더 이상 없단 말이야. 수도국장이 소리질렀다. 내가 처리하기에 이거 너무 큰 사건이야. 테스가 도착했는지 모르겠군. 시장이 말했다. 테스는 도착했어요. 키가 작고 얼굴이 둥글둥글한 사내가 말했다. 제가 바로 테스거든요. 저희 가짜 오센트에 오셔서 새로 내놓은 소화전 하이볼을 한 잔씩 걸치시면 속이 좀 풀리실 겁니다요. 질 좋은 곡물 위스키에 흑설탕과 바로 이곳에서 난 홍순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맛보시게 되는 셈이죠. 노코미스가 말했다. 가짜 오센트에는 손님이 미어 터졌다. 소화전이 사라져서 수돗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곳 바로 앞에 선술집 출입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며칠 뒤에 클라리사가 아버지 톰 윌러비에게 말했다. 모두들 집을 헐값에 팔고 옆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하잖아요. 돈을 가져다가 집을 다 사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팔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1달러에 판다고 해도 안 사겠다. 벌써 세 채나 사라졌잖니. 게다가 우리만 빼고는 모두들 가구를 앞마당에 옮겨 놓았더구나. 아침이면 몽땅 사라지고 텅 빈 집터만 남게 될지도 모르지. 그거 멋진데요? 그러면 텅 빈 집터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집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온다고? 집들이 돌아온다고 했니? 혹시 너 이번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니니? 용의자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3명이 저명한 과학자들이 고주망태가 된 터키 황제처럼 너저분한 옷차림으로 모여 있었다. 이 사건은 형이상학의 한계를 초월한 것입니다. 양자 연속체와도 부합되지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보프의 이론이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벨리코프 분쿠 박사가 말했다. 비타협성의 우발성이야말로 가장 신비로운 측면입니다. 아르파드 아르카바난 박사가 말했다. 맞습니다. 맥주 깡통 하나에 골판지 2조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어릴 적에는 귀리죽 상자와 붉은색 크레용을 사용했었죠. 윌리 맥길리가 말했다. 당신이 하는 말은 하나도 모르겠어.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분크 박사가 말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라지지는 않았다. 오직 머피가 정수리에 피를 조금 흘렸던 일, 콘치타의 야한 귀걸이가 사라지면서 귓볼에 약간 피가 났었던 일, 먼 손잡이를 만지다가 집이 사라지면서 손가락을 벤 일, 옆 동네 꼬마애가 깡통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하나 사라진 일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물론 깡통에는 이상이 없었다. 다 합쳐봐야 반 리터도 안 되는 피와 80~90g가량의 살점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품점 주인인 버클 씨가 사람들이 빤히 보는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었다. 시내에서 오는 험악하게 생긴 수사관들이 윌러빈의 집을 방문했다. 가장 험악한 얼굴을 한 사람은 시장이었다. 행복했던 시절에는 시장이 그렇게 얼굴을 구기고 다닌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완전히 딴판이 되었다. 최근 벌어진 사건들과 이 집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더구나.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라도 있니? 험악하게 생긴 수사관 한 명이 말했다. 대부분 제가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흉흉한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신비로운 일이죠. 내막을 알고 싶으시면 부탁만 하세요. 클라리사가 말했다. 네가 물건들을 사라지게 했니? 수사관이 물었다. 그건 부탁이 아니잖아요. 클라리사가 말했다. 물건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니? 수사관이 또 물었다.
그것도 부탁이 아니에요. 클라리사가 대답했다. 사라진 것들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니?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고 말고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걸요. 아저씨는 못하세요? 나는 못한단다. 정말 네가 할 수 있다면 한 번만 보여주겠니? 장비가 좀 필요해요. 금시계 하나와 망치를 가져다 주세요. 약국에 가서 화학약품 목록을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검은색 벨벳 1m하고 눈깔 사탕 400g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시장님? 수사관 중 한 사람이 물었다. 그대로 해. 이번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애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갖다 주게나. 시장이 말했다. 그러자 필요한 물건들이 금방 대령했다. 왜 클라리스가 관심을 독차지하는 거죠? 몽땅 사라지게 만든 건 바로 저라고요. 그런데 클라리스가 어떻게 되돌려 놓는 방법을 알겠어요? 클레어런스가 말했다. 나는 알아. 클라리스가 밉다는 투로 소리쳤다. 나도 클레어런스가 물건들을 사라지게 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빠는 내 일기장을 읽은 거라고요. 내가 만약 엄마라면 여동생의 일기를 훔쳐봤다고 회초리를 때려줄 텐데. 그러니까 무책임한 사람들 손에 그런 물건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녀는 망치를 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손목에 있었지만 지금은 마룻바닥에 놓인 금시계를 겨냥했다. 몇 초 동안 기다려야만 돼요. 서두르면 안 되거든요. 잠깐이면 돼요. 시계의 초침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정된 시간을 향해서 흘러갔다. 클라리사가 망치로 온 힘을 다해 아름다운 금시계를 내리쳤다. 이제 됐어요. 아저씨들 고생도 끝이라고요. 보세요. 저기 블랑시 매너지 아줌마네 고양이가 일주일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가에 있잖아요. 정말 고양이가 돌아와 있었다. 이제 가짜 오센트에 가서 소화전이 돌아오는 걸 보세요. 5분쯤 기다렸을 때였다. 클라리스의 말을 증명해 주듯이 소화전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바닥에 쨍그렁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모든 물건들은 각자 사라진 때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임을 예언하는 바입니다. 클라리사가 말했다. 일주일간의 공포는 끝났다. 물건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다시 나타날 줄 알았니? 시장이 물었다. 클리어런스가 저지른 짓이 바로 일주일 동안만 사라지게 한 것이거든요. 저는 9일짜리, 13일짜리, 27일짜리, 그리고 11년짜리도 알고 있어요. 지금은 13년짜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완성하려면 꼬마 남자아이의 심장에서 뽑은 피를 끝부분에 칠해야만 하는데 제가 살짝 상처를 내려고만 해도 시릴이 자꾸 울어요. 정말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이야? 그럼요. 하지만 그런 지식이 무책임한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몸이 막 떨려요. 나도 떨리는구나, 클라리사.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단다. 왜 화학약품 목록을 달라고 했니? 제가 꾸미려는 화학약품 세트를 채우려고요. 그러면 검은색 벨벳은? 인형 옷을 만들 재료였어요. 그럼 400g의 눈깔 사탕은? 그런 질문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 마을의 시장님이 되신 거죠? 눈깔 사탕으로 뭘 하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묻자꾸나. 왜 망치로 내 금시계를 내려친 거니? 시장이 물었다. 아, 그거요? 그건 그냥 극적인 효과 때문이었어요.